자, 오늘 콘텐츠 시작할게요. 우리는 다 뭔가 막 되게 귀신, 심령현상, 뭐 강령술, 뭐 흉가체험 이런 거 하면 되게 뭔가 관심이 가잖아. 내가 겪을 수 없는 것 같고, 왠지 더 재미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19세기 들어서 뭐 존 스튜어트, 뭐 찰스 다윈 이런 사람들이 과학적인 이론을 하나씩 이제 발표를 하고 밝혀내면서 이제 사람들이 뭔가 과학의 발전을 온몸으로 체감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냥 시답지 않은 귀신 이야기, 그냥 무슨 뭐, 야, 울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대. 너 홍콩 할머니가 온다? 너 나중에 빨간 마스크 가서 이불 찢어버릴 거야. 뭐 이런 이야기, 뭐 카더라. 이런 게 이제 슬슬 재미가 없는 거야. 너무 이제 시시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는 심령현상이나 귀신 이런 것도 눈에 보이고 내가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너무나 이제 재미있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너무 이제 진짜 그럴 것 같은데? 진짜 뭔가 이런 현상이 있어? 진짜로 귀신이 있나 봐. 이런 이야기. 그래서 뭔가 흥미롭게 생각을 하게 되고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뭔가 더 재미있는 진짜 사건이 터졌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기대를 충족을 시켜주는 사건이 이제 터집니다. 때는 바야흐로 1847년. 이 이야기는 뉴욕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조용한 아주 한적한 마을 하인즈빌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인즈빌은 정말 그냥 조용한 농가 마을이에요. 당시 집이 이렇게 생겼을 정도로 그냥 집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폭스 부부가 이사를 옵니다. 폭스 부부가 이사를 오는데 이사 온 집에 뭔가 계속 이상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뭐 약간 그 침대랑 의자가 흔들린다거나 뭔가 집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난다거나 밤에 이렇게 쿵쿵거리는 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소리가 계속해서 밤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스 부부가 잠을 못 잡니다.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이 밤에만 들리던 쿵쿵거리는 소리가 밤낮 없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낮에도 쿵쿵거리고 밤에도 쿵쿵거리고 막 벽을 똑똑똑 치다가 갑자기 막 옆에서 쿵쿵쿵거리다가 막 너무 무서운 거야, 이 폭스 부부가. 그런데 이 폭스 부부가 당시 이제 딸이 있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이 한 명은 7살하고 5살 정도 된 7살 이름은 마가렛이고요. 5살짜리 이름은 케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한테 사건이 하나가 생겨요. 1848년 3월 31일 아주 정확하죠? 3월 31일 금요일 밤 이 두 딸이 쿵쿵거리는 영혼에게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스플릿풋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리고 대화를 시도하기에 이릅니다. 밤낮으로 비트를 쪼개고 박자를 타더니 이제 애들이 덜 무서워진 거예요. 너무 밤낮 없지 막 쿵쿵거리고 막 비트를 쪼개니까 이제 안 무서운 거야, 애들이. 그래서 배틀을 신청하게 됩니다. 에이요, 내가 하는 걸 따라해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배틀을 신청해요. 스플릿풋, 네가 만약에 거기 있다면 내가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는 소리를 내요. 이런 소리를 내니까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난 거야. 그 소리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에 질투난 언니 마가렛이 이걸 질투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린 마음에 너무나 이게 질투가 난 나머지 이번엔 이번엔 나 따라 해봐봐. 스플릿풋 거기 있으면 나에게 대답을 해줘. 나에게 정답을 알려줘. 이러면서 이제 손바닥으로 또 똑같이 하는 소리를 냈죠. 그러니까 또 똑같이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던 폭스 부부는 너무나 두려웠던 거지. 아니 이 두 딸은 재밌다고 스플릿풋 하면서 박자를 쪼개줘, 비트를 쪼개줘, 드랍 더 빛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부부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잖아요. 귀신이라는 게 있고 뭔가 이 귀신이 우리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걸 깨달으니까 이 부부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덜덜덜 떨면서 똑같이 허공에다가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쿵쿵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멎어버립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스플리풋이 조용해지니까 뒤이어 또 질문을 합니다. 아니면 혹시 영혼이세요? 하니까 이래요. 갑자기 자기 말에도 반응을 하는 이 귀신 때문에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너무 궁금하니까 겁에 질려서 만약에 당신이 진짜 영혼이면 우리 애들 나이를 알 거예요. 우리 아이들 나이만큼 쿵쿵거려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거기에 또 이제 너무나 착한 영혼이 대답을 해줍니다. 정확하게 케이트의 나이만큼 6번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고요. 뒤이어 마가렛이랑 같은 8번의 쿵쿵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러더니 갑자기 너무 충격!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는 3번의 소리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게 뭐지? 영혼이 잘못한 건가 싶겠지만 갑자기 폭스 부부는 비명을 지르고 혼비백산합니다. 왜? 그 부부에게 얼마 전에 3살짜리 아들이 죽었거든요.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죽었다는 것, 그걸 정확하게 스플리풋이 알아챕니다. 이 스플리풋은 진짜 영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아들까지 마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곧장 뛰쳐나옵니다. 저녁에 뛰어나와가지고 이웃집에 있는 레드필드라는 부인한테 이걸 알려주게 돼요. 우리 집에 유령이 사는데 우리 애들 나이까지 다 마치고 우리 아들 죽은 것까지 다 알아요. 나 여기 너무 무서워요. 나 여기 못 살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유령이 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직접 겪었으면 너무나도 무서웠겠지만 레드필드 부인은 그걸 겪었지 않았고 우리처럼 똑같이 너무나 재미난 것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막 알려주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 우리 집 옆집에 있잖아 유령이 나타났대. 정말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 집에 빨리 가봅시다. 그 집에 유령이 나타나는데 그 집에 유령이 그렇게 비트를 찰적인데 이러면서 막 이 마을 전체에다가 다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어이구 우리 마을에 유령이 경사가 났네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집에 다 몰려들게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아이고 스플리풋이래. 스플리풋 이름이 참 너무 귀엽네 이러면서 내 질문에도 대답을 해봐. 우리 집에 농기구가 없어졌던가? 막 이러면서 막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법칙을 하나 만들어내요. 예스면 쿵쿵을 2번, 노면 쿵쿵을 1번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영혼이랑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기에 이른 거예요. 직접 소통을 하는데 그 와중에 그 말에서 조금 영향력이 있었던 듀슬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예스에 2번, 노에 1번 이런 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도를 하냐면 알파벳인데요. 알파벳을 말할 때 원하는 알파벳이 있으면 거기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그럼 D 이렇게인 거예요. 그래서 D 다음에 또 해요.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가면서 알파벳으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스플릿풋하고 진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맨날 분신사바 하면 뭐 해요? 뭐 합니까? 당신은 몇 살입니까? 몇 살에 죽었습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뭐 이런 거 하잖아. 똑같아. 그때 그 사람들도 똑같았던 거야. 그래서 이제 나이도 물어보고 이제 이름도 물어보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플릿풋이라는 영어는 사실 찰스 로즈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남자이며 31살이에요. 그리고 부인이 있었고요. 아들 2, 딸 3 이렇게 있었습니다. 행상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면요. 이 집 지하실 푸줏간에서 목이 잘려서 매장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실존 인물처럼 이름이 밝혀지고 나이가 밝혀지고 어떻게 죽었는지가 정확하게 밝혀지니까 사람들은 더 큰 관심을 갖게 되겠죠. 너무나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야 재밌다. 이거 지하실 한번 파보자. 지하실에 진짜 있을지도 모르잖아 하면서 지하실을 파보기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실을 파요. 지하실을 파니까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수맥인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이 수맥이라서 유령이 나왔던 거예요. 물이 콸콸콸 솟아납니다. 물이 솟아나니까 사람들이 당황했겠죠. 왜 물이 나오지? 미안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물이 나오는 거에 만족을 못한 거예요. 여기 수맥이 있다는 걸 밝힌 거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물이 있는 쪽을 다 걷어내고 다른 쪽에 좀 기간을 가지고 다른 쪽을 파봐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뼈 조각이 나와요. 뼈 조각이 나오고 사람의 치아 같은 게 발견이 됩니다. 아주 소량의 모발과 함께. 진짜 뭔가가 나왔어. 이렇게 유령의 이름과 유령의 나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지하실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정말로 지하실에서 치아와 모발과 뼈 조각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경악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100년 전에 죽은 영혼도 아니고 죽은 지 얼마 안 된 유령인데 이 전 집 주인이 죽인 걸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전 집 주인 존 베일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예. 그런데 워낙 소량이었던 뼈 조각과 찰스라는 이름의 사람이 확실하지 않아서 존 베일이라는 사람은 누명을 벗게 됩니다. 어쨌든 근데 이거를 계기로 바로 다음 해인 1849년에 최초의 심령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미안해, 내 심리를 하다 보니까. 심령학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막 심령술 공연을 펼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 하인즈 빌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막 유령을 보고 싶고 심령 현상을 겪고 싶으면 모이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심령 현상을 보고 싶은 사람들의 약간 성지가 돼버린 거지. 순례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령 스플릿풋을 처음으로 발견했던 마거릿이랑 케이트 이 두 자매는 일약 스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부한테는 딸이 3명이 있었어요. 이름은 레아인데요. 이 레아는 결혼을 해서 이게 자매 그림이에요. 여기 있는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레아예요. 이 사람이 레아야. 요 레아가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집안일을 도와요. 집안일을 돕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을 줄 세우고 입장료를 걷어요. 레아가 집에 돌아와서 입장료를 걷습니다. 네. 입장료를 걷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일파만파 퍼지고 돈벌이가 엄청나게 됐을 때 시간이 지나서 이건 나중에 이야기인데 1904년에 우연히 이 집의 지하실 벽이 무너지면서 사람의 뼈와 당시 행상인이 들고 다니던 주석 상자가 발견이 되면서 사람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어쨌든 이건 나중 이야기예요.
그런데 특히나 이 폭스 부부한테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흑인 노예 제도와 11조 등을 반대하는 퀘이커교라는 곳에 굉장히 열렬한 신자예요. 그런데 이 퀘이커교의 신자 아이작 포스터라는 사람이 이 영혼과의 교신을 시도를 합니다. 폭스 부부의 친구니까 당연히 시도를 해봤겠죠. 신고를 했는데 이 영혼이 정말 장문으로 대답을 해줬습니다. 근데 장문으로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요. 친구들에게 그대들은 이 진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이며 그대들은 더 이상 감춰선 안 된다. 그대들이 임무를 다할 때 신은 그대들을 지켜주고 선한 영혼들이 그대들을 보살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꽤 특이한 말이죠. 꽤 특이한 말이지만 뭔가 이 아이작 포스터라는 사람은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멋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크게 감명을 받게 되고 노예제 폐지, 뭐 금주운동 이런 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강신론이라는 새로운 종교에 열광하게 됩니다. 강신론이 새로 만들어지고 이 뭔가 퀘이커교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과의 교신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죽은 사람들과 영혼들과 충분히 교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도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덩달아 이 폭스 자매가 이 마거릿이랑 이 케이트 두 자매가 너무나 유명해졌고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니까 미국의 유명 인사가 되면서 각종 쇼, 무슨 뭐 사교 모임 이런 데에 다 불려나가는 거예요. 취재진들은 이 자매에 열광을 했고 이 미국 전역에서 전부 다 죽은 사람들하고 교신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강신술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 둘의 사진만 보여줄게요. 이게 이제 마거릿이랑 케이트 둘의 사진이에요. 강령술의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폭스 자매를 소재로 한 서적들은 인기리에 유통이 됐고 강령술, 폭스 자매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300만 명이 넘었고요. 진짜 영매다라고 주장을 하는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은 이 폭스 자매를 강령술의 어머니라면서 추앙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저기서 영매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강령술을 시도를 하냐 하면 테이블을 갖다 놔요. 테이블을 갖다 놓고 손을 올립니다. 손을 올리는데 찬송가, 기도 이런 식으로 주문을 외우면요. 영혼이 와서 답을 해줘요. 근데 어떻게 답을 해주냐면요. 탁자를 좌우로 흔들어요. 탁자를 좌우로 흔들고 공중부양을 시킵니다. 탁자가 공중부양이 됩니다. 너무나 신기한 것. 이게 사람들이 당시 강령술을 시도하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왔다라는 걸 영혼들이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탁자만 있으면 누구든지 영혼이랑 교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테이블 터닝이라고 불렀고요. 1850년에 서구권에 전부 다 보급이 돼서 밤마다 사람들이 이 탁자 앞에 모여가지고 영혼을 부르느라 너무나 바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바쁜 사람들보다 더 바쁜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구회사 사람들. 가구회사 사람들이 아주 그냥 불티나게 막 테이블만 막 팔리니까 맨날 테이블을 만들어 제끼는 거지. 그래서 무슨 사교 모임이 딱 있으면 최대 화제가 뭐예요? 야, 나 어제 그 강령술 했잖아. 야, 진짜 테이블 흔들리는 거 있지? 야, 심지어 나는 우리 집에 테이블이 날라다녔어. 야, 우리 집에 있는 영혼 진짜 장난 아니야. 내가 이름을 찰스라고 붙여줬잖아. 이런 얘기를 맨날 그냥 하는 거예요. 탁자가 흔들리고 공중부양을 했고 심지어 그냥 허공에 날아다녔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그냥 맨날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너도 나도 탁자에서 전부 다 유령을 불러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강령술, 탁자 강령술이 점점 유행에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흥미를 끌만한 것, 새로운 교신 방법을 찾아내게 되는데 뭐냐 하면 알파벳 글자를 적은 종이 조각을 테이블에 쫙 펼쳐놔요. 그런 다음에 유리잔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뒤집은 유리잔에다가 각자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영혼한테 질문을 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어떻게 죽었니? 몇 살이니? 이름이 뭐니? 어머님이 누구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영혼이 그에 답해서 힘을 막 발휘해가지고 유리잔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알파벳 쪽으로 유리잔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되게 뭐 비슷하지 않아요? 뭐 되게 비슷하지 않아? 위자보드랑 똑같잖아. 위자보드에 알파벳이 있고 손을 올려놓으면 위자보드가 이렇게 알파벳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분신사바가 있지. 하지만 이 미국에는 정확하게 강령술을 위한 도구가 있고 이게 바로 위자보드예요. 위자보드가 무슨 뜻이냐면 1891년에 만들어진 건데 예를 뜻하는 프랑스 위 있죠. 위에다가 독일어 예를 뜻하는 자가 붙어서 위자보드가 된 겁니다. 뭐 영혼이 대답을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거겠죠. 그래서 위자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맨날 막 구시대적으로 테이블에 막 손을 올려놓고 막 우와 막 이러던 때는 너무 지난 거예요. 친구들 막 모여가지고 여기에다 손 딱 올리고 야 너 이름이 뭐니? 이러면 이제 막 여기 막 알파벳이 막 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이게 간소화되고 친구들과 그냥 너무나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강령술이 돼버린 거죠. 근데 거기다가 아까 맏언니였던 이게 아닌데 없어졌구나. 이 맏언니였던 레아 있잖아요. 이 레아라는 사람이 자기 이 폭스 자매라는 네임밸류를 빌어가지고 따로 강령회를 열어요. 강령회를 연 다음에 영혼의 물질화라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그 유명한 엑토플라즘 현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엑토플라즘 현상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사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 영혼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면서 하얀색 물질이 점성을 띤 무언가가 약간 천 같기도 하고 콧물 같기도 한 이 무언가가 이 영매의 눈, 코, 입 이런 데에서 뿜뿜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위로 이렇게 나오거나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영혼의 물질화, 엑토플라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강령술이며 강령술의 어머니, 폭스 자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카더라가 아니니까 진실을 한번 밝혀봅시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나 일이 커져버렸는지 한번 알아봅시다.